조선 최대의 창씨개명 금씨가 김씨가 된 사연.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많은 성씨는 바로 김씨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왜 쇠의 금을 김이라 읽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던 부분일 텐데 사실 김씨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까지만 해도 금씨라 읽었다 한다. 그런데 바뀐 이유는 바로 이와 같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개국 시조가 되었다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들떴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속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영모로 집권한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성계, 또 나 같은 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도전을 시켜 사병을 혁파하게 하고 최무선이 만든 화약무기도 혹시 반란군의 손에 들어갈까봐 감추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려는 무렵이었다. 하지만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신하, 전하께서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개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야 군대의 힘 아니겠나. 하지만 그땐 민심도 전하를 따랐나이다. 하하하, 그건 그래. 민심이 곧 천심이라니. 당시 민심을 이용하기 위해 목자득국 참언을 널리 퍼뜨리셨죠. 목자득국이란 목자씨, 즉 이씨가 나라를 얻게 된다는 참언이다. 그런데 지금 목자득국을 깰 수 있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행이론을 따지면 이씨는 오얏나무 곧 목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나무를 쪼개듯 이 목을 이길 수 있는 건 곧 쇠금입니다. 여기서 오행을 다시 되돌아보면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을, 물은 불을, 불은 쇠를, 쇠는 나무를 이긴다. 쇠가 나무를 이긴다고? 맞사옵니다. 이를 어쩐다. 조선의 금씨가 한둘도 아니고. 전하, 그러면 앞으로 금씨를 김씨라 부르게 하는 건 어떨런지요? 오, 좋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부터 금씨는 김씨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다. 조선 전기 균분 상속과 이성계의 꼼수.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에 대한 집착은 덜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식이라 해봐야 윤회사상에 샀을 정도라는 불교 사상 때문이기도 했다. 때문에 당신은 제사를 이 여자들도 지낼 수 있었고 아예 사찰에서 제사를 대행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는 맏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중국의 종법 사상이 강하게 전달되어 부모들은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아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다만 조선 중기까지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딸과 아들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당시에는 균분 상속이 기본이었고 아들, 딸, 심지어 서자, 서녀에게까지도 재산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재산 상속에 있어 서자, 서녀는 제외되었으니 외려 조선시대의 상속의 폭이 보다 넓어진 부분도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토록 보수적인 조선시대에 서자, 서녀에게 재산 상속이라니. 이유는 바로 태조 이성계의 꼼수에 있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반란으로 집권한 이성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또 다른 반란이었다.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성계는 귀족 세력들의 사병을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사병의 모태가 되는 귀족들의 경제력도 붕괴시키기로 계획했으니 그러자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빵시켜주지 말고 자꾸만 여러 자식들에게 분배되도록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산을 잘게 쪼갤 수 있는 방법으로 장자 상속이 아닌 균등 상속을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17세기 초까지 딸도 엄연히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란과 호란 양란을 겪으며 조선의 사회는 급진적으로 보수화된다. 당시 집권 세력은 전쟁 중 보여줬던 나약했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성리학 근본주의에 파고들었다. 그래서 17세기 중엽부터 조선 사회는 성리학 근본 이념이 더욱 강화되어 역시 중국의 종법 사상도 확고부동해졌다. 때문에 이때부터 재산 상속에 있어 딸은 제외되기에 이른다. 21세기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유교 성리학 탈레반 왕국의 탄생이다.